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9장 생산비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의 관심사가 기업이죠. 자, 기업은 목적이 뭐였어요?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해요. 이윤이라는 것은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요, 판매를 해서 돈을 벌어 들이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 이윤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우리 아무 얘기 안 하면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 걸 받아들이는 거고, 이 생산함수의 특성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TC, 이게 총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인트로 측면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생산 요소,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어떻게 결합하는 게 생산 비용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생산 비용이 가능한 한 작아져야지 여기 이윤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말하자면 비용 극소화가 이윤 극대화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비용과 극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가, 이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 1절, 우리가 얘기하는 비용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비용의 개념, 뭐 생산과 관련한 전체적인 비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기회비용이라는 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약간 포기에 따른 비용, 뭐 진짜 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학에서 처리하는 비용을요, 회계 비용이라 해요. 이거 두 개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경제학에서 비용이다 그러면 각 경제 주체들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초가 되는데, 자, 어떤 행동을 취했어?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에 따른 포기, 어떤 선택이라는 행동에 따른 뭔가 대가를 치릅니다. 포기에 따른 대가가 발생하는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다른 가능성이 반영되어야 있어야 하겠고요. 그게 바로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 이걸 opportunity cost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락엔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기회비용이 진짜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어떤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할 때는 당연히 기회비용 측면에서 언제나 얘기하고요. 앞으로 뭔가 비용, 기회짤 빼고요. 비용이라 하면 기회비용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우리가 경제학적인 비용이다 해서 경제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두 번째 단락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비용을 경제학적 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기업의 경영자들이 생각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라 하긴 그래. 요거야, 요거. 그래서 현실에서 경영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 그러니까 회계학적 측면에서 비용, 요거라는 것이죠. 자, 거기 보니까 회계 관행으로 봤을 때 이 회계 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며, 실제로라는 말 보이십니까? 그래서 회계라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지출한 비용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비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 가능성,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개 차이를요, 우리 다음 단락에 보시면 명백한 비용을 고려하느냐, 아니면 암묵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느냐. 회계학적 비용은 거기 나와 있는 명시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명백한 이렇게 의역을 하셨는데 말을 바꾸시긴 했는데, 명시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만 얘기하게 되고요. 근데 기회비용은 뭐다? 예, 기회비용은, 경제학적 비용은 요게 명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임플리시트한 암묵적인, 묵시적인 비용도 강조하게 된다,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명시적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뭔가 포기에 따른 대가까지 반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시적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하면은 다음 줄에 볼게요. 회계적 비용에는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구입비 이런 거 인건비 그리고 원자재를 구입합니다. 원자재를 구입하는 비용 이런 것들 거기에 포함되고요. 임대료도 들어가고요. 임대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다음 줄 기회비용에는 명백한 비용뿐만 아니라 엄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암묵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 좀 볼게요. 예를 들어 거기 잘 보세요. 음식점을 경영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보수를 주지 않고 가족을 동원해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는 거야. 왜냐면 알바생이나 직원을 뽑으면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신의 가족들 나와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보수를 주지 않으니까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노동의 가치에 해당하는 암묵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사장이 직접 일을 하면 사장이 내가 나한테 임금을 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귀속됐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귀속, imputed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 이 건물이 내 건물이어가지고 임대료 안 낸다? 좋겠네. 비용 안 나가네. 그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임대료를 내는 것이고요. 농부가 쌀 농사를 짓게 되는 거니까 쌀을 안 사 먹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농부가 직접 자기가 자기한테 판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달랑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기업의 회계에서 보통 이윤이라 하는 것은 암묵적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기업 회계에서 총수입에서 그러니까 이 비용을 얘기할 때 요 명시적 비용, 회계적 비용만 고려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이 과대평가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것은 거기 보시면 263페이지 첫 번째 줄에 경제적 이윤이 있고요. 그 다음 요 앞에 가보시면 회계적 이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적 이윤 이렇게 되면 자, 총수입에서 토탈 레버뉴에서 비용을 뺄 때 여기 나와 있는 회계 비용만 이렇게 뺀다 그러면 바로 그게 회계적 이윤이 되고요. 경제적 이윤이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그러면 총수입에서 경제적 비용을 빼는 것인데 경제적 비용이라는 것은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 암묵적 비용이 회계적 비용에서는 고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윤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고요. 따로 쓰진 않아도 되겠죠? 명시적 비용, 여기는 명시적, 암묵적 비용 같이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좋은 거냐? 제대로냐? 이게 당연히 정확한 진정한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매몰 비용 한번 볼게요. 썬코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몰 비용. 말 그대로 이제 매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앞에서 본 기회비용의 개념은 겉에서 보기에 비용인 것 같아 보여도 잘 따져보시면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을 모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비용 같지 않아도 비용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명백하게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지만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의사결정이라는 선택 시 선택을 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 예, 그런 비용을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매몰 비용 앞에 개념은 어떻게 정의 내리는데요?
일단이라는 말 잘 보세요. 일단 한번 지출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회수할 수가 없는 비용, 불가한 비용,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매몰 비용이다. 엎질러진 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지금 어떤 선택할 때 신경을 안 써야 되거든. 엎질러진 물이니까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보통 의사결정할 때 많이 고려해 버리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1원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회수할 수 없으니까 선택 시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선택 시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리는 과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 보시죠. 어떤 기업이 특정한 용도라는 말 잘 체크하시죠. 거기에만 쓸모가 있는 생산시설을 갖춰서 물건을 생산했습니다. 근데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하게 되는,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비용이라는 거죠. 딴 데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에서 원래 의도했던 특정한 용도 외에 다른 데로 전환하거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게 되면 그때 이거는 그냥 고려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찾았습니까? 일단 요 표현 잘 보세요. 일단 이 생산시설의 지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제적 비용은 빵. 그래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어떤 선택에서 무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광고. 광고를 찍고 카메라 조명 해가지고 화장도 하고 짝 찍었는데 아이고 이 광고 한 사람이 연예인을 썼는데 무슨 안 좋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막 이걸 내보낼 때마다 그냥 댓글에 막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이미지가 안 좋아져. 회사나 그 상품에. 어떻게 다 버려야지 뭐. 물론 이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위약금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자, 광고에 쓴 비용 역시 일단 지출하고 나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회사가 어떤 제약회사가 신약을 발표한 다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신약에 따른 광고 이런 걸 했어. 자, 그런데 이 상품을 시판할 단계에 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둘러싸고 임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생겼고요. 한 임원이 수요와 생산 비용상의 조건을 모두 감안하면 3만 원이 적절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임원은 반론을 펼칩니다. 야, 3만 원 가지고 가격을 하면 어떻게 해? 우리가 여기에 쓴 광고비가 아까운 거 아니야? 그것까지 다 회수해야 되는 거니까 더 높이 5만 원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요. 아니 그래 광고비 쓴 거 이거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광고비는 더 이상 회수할 수가 없는 비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고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세 번째 줄. 그래서 광고뿐만 아니라 R&D 관련한 연구개발비 이것도 매몰 비용의 한 일종이 됩니다. 내가 어떤 연구개발에 막 돈을 쓰고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 경험치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뭔가 드러나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가지고 신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도 거기 보시면 비용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 곡선 얘기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현실에서는 연구 개발비, 광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간단히 볼까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서 개발한 신약에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신약은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특허권이라는 게 있잖아. 다른 데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개발된 약이 다른 회사와의 약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연구개발비, 광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뭐 매몰 비용으로 간주해서 고려하지 않는 게 맞지만 현실에서는 독점력이 있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락.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정비용이라 부르는 것 중에서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들이 있는데 요 특정한 어떤 생산시설 있잖아. 고정비용인데 우리 공장이 탱크를 만드는 그런 어떤 공장을 만들었어. 탱크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 다 그냥 날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고정비용, 그거는 다 그러면 매몰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뭐 고철 덩어리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를 약간 판매해서 회수할 수 있으면 전부 다 고정비용이 매몰 비용이 되는 건 아니고 회수한 거 뺀 나머지 회수 못하는 비용만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매몰 비용과 고정 비용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를 쉽게 얘기할 때는 고정 비용은 모두 매몰 비용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두 개는 다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 비용이라는 것은 뭐 생산과 관련 없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수가 불가능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이렇게 한번 비용에 대해서 구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적 비용은요, 말 그대로 private, 그러니까 나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고, 사회적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사회 전체적인 걸 고려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비용을 사회적 관점에서 보느냐, 사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외부성에서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생산 활동을 했어.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오염을 배출했어요. 이렇게 배출하는 경우. 자, 세 번째 줄.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직접 돈을 사용하게 된 거. 인건비라든가 원자재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은 사적 비용이라고요? 내용은 알 수 있겠죠? 사적 기업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인데 그런데 상품을 생산할 때 이렇게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기업이 이제 외부성 관련해서 다시 할 건데 기업이 몰랐어. 그러니까 알고 그랬으면 이제 그건 안 되지. 그 정화시켜야 되는데 몰랐는데 알게 모르게 환경을 오염시키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것도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데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그래서 요거 사회적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이제 개인의 사적인 이유는 극대화하며 경작은 약간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작에서는 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게 좀 더 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직접 지불하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 있게 되는데 이 추가적인 비용은 그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라는 형태로 발생한 비용, 이것도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로 간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오염 배출을 정화시키는 것까지 비용으로 간주하게 되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사회적 비용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도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떤 생산 활동이 사회 전체에 가져다 주는 요 사회적 비용에 좀 더 초점이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 저자분께서 뭐라 그래요? 공익을 중시한다고 외치는 기업도 많지만 기업의 본질은 사적 이윤의 추구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서 생산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으면 상관없는데 요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시장의 가격의 비용에 있어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외부성이다 해서 저 뒤에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비용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명시적 비용 그리고 묵시적 비용까지 고려하는 거랑 매몰 비용 그리고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살펴봤는데 요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기업이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